안녕하십니까, 송영선입니다. 6월 15일 송영선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선거 끝났습니다. 보수 자유한국당 참패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참패, 어떤 분은 참패가 아니고 필패라고 얘기했습니다. 필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민주당이 이긴 것은 잘했으라기보다 운이 좋았습니다. 민주당이 운이 좋도록 해준 책임의 90%가 보수 쪽에 있습니다. 보수당은 여기서 대표적으로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을 안보정당이라고 자칭하고 있습니다. 안보정당, 다시 말하면 자유한국당의 핵심 가치가 안보를 지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의 핵심은 한미동맹에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 우리의 안보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스스로를 안보정당이라 했다면, 그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고 내세웠다면, 먼저 한미동맹의 다른 주체인 미국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선거를 진 데는 탄핵 전국 이후에 지방선거가 다른 때와 달리 탄핵 전국 이후에 2년이 아니고 1년이란 짧은 시간, 또 자유한국당의 홍 대표의 리더십의 문제, 안에서의 친박, 친이, 친홍, 반홍, 이런 식의 내부 분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유한국당이 자기들이 지키고자 하는 안보정당으로서의 기본 가치조차도 제대로 이해도 인식도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치공학이 아니라 스스로는 안보정당이라고 하면서 미국을 모른다는 겁니다. 민주당도 미국을 몰라요. 그러나 민주당은 지금 미국의 변화에 대해서 그 운이 굉장히 운때가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북한의 비핵화에 목표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미국의 세계 전략 차원에서 방향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김정은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핵화 안 하면 북폭하겠다. 이제 북폭의 가능성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트럼프 입으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 핵위협은 완전히 없어졌다. 이 무슨 또라이 같은 얘기냐?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왜 이렇게 말하느냐? 또 다른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트럼프 대통령이 CBID는 미국 정상회담의 핵심 주제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더 나아가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20%만 해도 실제로 CBID와 같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보수들이, 소위 말하는 보수들이 기급할 한미 공동훈련을, 군사 공동훈련을 중단하겠다. 미북 간의 회담이 이루어지고 남북 회담이 진지하게 이루어지는 동안은, 더 나아가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가급적 빨리 하고 싶다. 어떤 분들은 주한미군 철수를 가급적 빨리 하고 싶다는 게 방위비 분담에 대한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내라고 하는 압력의 수단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미국이 때까지 주장해오던 그들이 말하는 CBID 아니면은 북한을 만날 이유도 없다고 한 것에서 이렇게 입장을 바꾸고 있을까요?
정말 트럼프의 변덕 때문일까요? 예측 불허성 때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훨씬 더 큰 것을 미국은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대북 전략을 자유한국당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미국이 가는 방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보정당이라는 기치를 낼 자격조차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의 대북 전략은 뭐냐? 제가 방금 구체적으로 5가지 단서를 보인 것처럼 미국의 대북 전략은 CBID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CBID가 아닌 CD, 완전한 비핵화에도 트럼프는 배를 두드리면서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미국의 대북 정책의 목표가 북한의 핵을 없애는 게 아니고, 핵을 폐기시키는 게, 완전하게 폐기시키는 게 아니고, 북한을 자유시장 경제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화로 바꾸는 것이 미국의 목표입니다. 뒤집어 얘기해서 김정은을 때려 죽임으로써 북한 핵을 해결하는 것보다 김정은을 살려두고 김정은을 미국과 같은 이념을 가진 국가로 변화시켜서 가장 앞에 선두적으로 중국에 대항하는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더 나아가서는 그런 북한과 한국이 통일이 되면은 중국을 견제하는, 중국의 공산주의를 견제하는 방파제로서 한국을 쓰고자 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입니다. 그걸 본격적으로 지금 가동하는 것입니다. 똥단지 같은 얘기 아닙니다. 미국의 전략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이 북한을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의 방향은 1972년 키신저가 느닷없이 중국에게 와서 우리 대땅 따자 라고 한 거와 같은 노선에서 북한을 중국에 대해서 중국 견제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겁니다. 대땅 따한 것은 냉전 기간 동안 소련과 미국이 맞서는 양진영을 구축하고 있었지만 중국까지 소련 편에 들어서 공산주의 세력이 훨씬 더 커지는 것을 보고 미국은 중국을 소련으로부터 분리시켜서 미국 편에 쓰게 함으로써 공산주의의 힘을 소련의 공산주의 확산을 약화시키자 하는 전략이 바로 미중 대땅입니다. 지금 똑같은 전략을 미국은 구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체제화, 자유시장 경제 체제화로 바꾸어서 이때까지 입술과 이빨의 관계라는 중국과 북한의 순치관계를 떨어내고 북한과 한국이 비슷한 정치 이념과 정치 체제를 가짐으로써 그들이 한국과 북한이 손을 잡고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방파제 역할을 시키도록 하기 위한 게 트럼프의 전략입니다. 다시 말하면 1972년 중국이 미국을 도와서 미국을 위해 앞장서서 소련을 견제하겠다고 나선 것처럼 지금 북한으로 하여금 앞장서서 중국을 견제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게 미국의 전략입니다. 미국의 적수는 북한이 아닙니다. 미국의 적수는 중국이에요. 냉전시대 때 소련이 가졌던 위상을 지금 중국이 갖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 냉전시대 때 소련은 막강한 경제력과 미국에 상응하는, 사실은 위성에서는 미국보다 앞서는, 어쨌든 미국과 상응하는 군사력을 가진 국가였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은 미국에 상응하는 경제력도 미국에 상응하는 군사력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만들어내는 많은 통계를 보면 마치 중국이 미국의 경제력에서는 이미 국내 총생산에서는 미국을 앞서는 국가처럼 자신들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도 그 숫자를 맹신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중국은 미국을 앞서는, 경제력에서 미국을 앞서는 국가가 아니죠. 그러나 미중 무역 경쟁으로, 무역 전쟁으로서 중국을 한편으로 경제면에서 누르고 먼저 군사적인
경쟁을 깜도 안 되는 중국이 나서가지고 미국과 경쟁하겠다는 것을 중국의 입술인 북한을 미국이 가져왔어 일본과 한국의 입술이 되도록 북한을 활용하자는 것이 트럼프 전략입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목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더없이 좋지만 1차적으로 미국에 대한 위협 ICBM 이것을 없애는 이상은 그것이 우선 완전한 비핵화가 우선순위가 아니고 완전한 비핵화 10년 20년도 걸립니다. 설사 북한이 받아들인다 손치더라도. 그러나 미국은 그보다 앞서서 북한의 체제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체제 보장해준다고 약속했지만 그 체제 보장이라는 것은 김정은식의 체제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김정은이 이것을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화로 바뀌어질 경우에 불가피하게 세계화 속에서 불가피하게 북한이 바뀌어가면은 김정은의 위치가 굉장히 위태로워지더라도 미국은 김정은의 세이프티에 대해서는 We will keep you safe. 너 safety, 너의 안전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장해주겠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되풀이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기를 쓰고 미북 정상회담에 발을 들여놓고자 하는 것, 혹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여러가지 협상에 있어서 중국이 끼고 싶은 것은 바로 중국은 북한을 통한 한반도의 통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을 입술로 활용해서 한반도 남쪽까지를 중국의 통제를 넣고 싶은 겁니다. 미국은 북한을 이용해서 중국을 통제하고 싶습니다. 이 두 대국 사이의 싸움에서 한국과 북한이 전략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동시에 전략적으로 우리는 협력하고 이용당하고 이용하는 관계에 놓여 있는 겁니다.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 군사 공동훈련 중단, 협박으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지금 트럼프 전략으로 보면 주한미군 철수는 적어도 5년 내로는 확실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은 뭐 보수의 핵심 단체인 성우회라든가 제한군인의 난리가 나겠죠. 무슨 얼빠진 소리냐. 이것이 미국의 전략입니다. 왜? 주한미군을 빼내어서 미국으로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지금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이 뭐냐? 평양에다가 미 대사관을 짓는 겁니다. 미북 정상회담 마지막 순간에 트럼프가 농담처럼 되면 되고 말만 말고처럼 던진 게 미군 유해 발굴단을 북한에 보내도 좋겠냐라는 제안입니다. 트럼프는 큰 기대를 안 하고 던졌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받아줬습니다. 트럼프가 그걸 던진 것은 당연히 미군 유해를 발굴해야 된다라는 그 자국민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더 큰 것은 바늘구멍을 뚫은 겁니다. 북한 사회를 들여볼 수 있는 바늘구멍, 북한과 좀 더 가까이 얘기할 수 있는 바늘구멍을 뚫었습니다. 자, 다시 되돌아와서 보수정당, 안보정당이라고 생각하는 보수정당들이 이러한 미국의 전략의 변화를 전혀 잃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보수의 캐치프레이즈는 한미 공동군사훈련 중단 반대, 주한미군 철수 반대입니다. 저는 한미 공동군사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 반대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그렇게 들고 일어서야 된다 하지만 미국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안보정당도 동시에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미국이 진짜 원하는 걸 읽어서 지금 미국과 협조하는 게 아닙니다. 운이 좋을 뿐이에요.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김정은은 김정은 체제대로 유지를 하고 우리는 우리 체제대로 유지하면서 남북 간의 교류를 키우고 협력을 키워서 평화롭게 공존하자였지만 미국은 거기에 활용점점 점을 하나 찍었어요.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바꾸는데 한국도 앞장서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까지 읽고 북한에 미국에 협력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 문정권이 판문점 선언에서 얘기한 남북 경협에 대해서 남북이 협력하고 화해한다는 데 대해서 앞으로 미국은 적극적으로 딴지를 걸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한미 공동 군사훈련은 왜 중단하라고 할까요? 북한을 못 믿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미북 정상회담을 끝내고 가면서 미사일 엔진 다 파괴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진짜 비핵화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미국은 북한이 그걸 실천할 동안까지 시간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지켜보자는 겁니다. 얼마나 북한이 진심으로 비핵화를 하려고 하는지를 지켜보자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은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의 북한에 대한 위협, 다시 말하면 한미 공동 군사훈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북한이 미국을 못 믿도록 했다라는 빌미를 안 주기 위해서 한미 공동 군사훈련을 멈추자고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이 정확하게 트럼프의 생각인 이유가, 트럼프의 생각이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미국 대사로 부임하는 해리 해리슨, 미 태평양 사령관, 함대 사령관이었던 해리 해리슨, 당분간 한미 공동 군사훈련을 중단하자 했습니다. 도저히 태평양 함대 사령관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얘기예요. 한미 공동 군사훈련에 전략자산을 대주고 실질적인 진두지휘는 태평양 함대 사령관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분이 평생 한미 공동훈련을 진두지휘하고 이게 해야 될 일이라고 목숨 걸었던 사람일 거예요. 그러다가 군인이 아니고 지금 외교관으로 오니까 생각을 바꿨다. 그건 아니죠. 똑같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근데 그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뭐냐? 정말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비핵화 하겠다고 했으니까 트럼프가 김정은이 비핵화하지 않는 이유로 미국의 한미 공동 군사훈련 때문에 우리는 비핵화할 생각이 있었지만 미국에 대해서 위협을 느껴가 비핵화 못하겠다라는 그런 변명을 할 수 없도록 그 출구를 막는 행동이 한미 공동 군사훈련의 중단입니다. 이렇게 해주고도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눈속임을 한다면은 트럼프는 그 다음은 다른 전략을 구상을 할 겁니다. 그러나 김정은도 일단은 떠나기 전에 공동 성명에서 아니고 회담에서 내가 돌아가면 미사일 엔진 파괴하겠다고 얘기한 이유가 김정은은 일단은 트럼프에게 우리가 전번에 풍계리 실험장도 핵실험장 폐쇄한 걸 보면 핵 포기한 거고 이번에 미사일 엔진 파괴하면 ICBM 폐기하는 거로 보이지 않느냐라는 것을 트럼프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제스처였습니다. 트럼프 좋다고 했어요. 그러나 트럼프는 반드시 그것이 김정은의 진심인지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확인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또 무엇을 요구하고 북한을 미국 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김정은이 옛날에 김정일이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은 1000배로 믿고 못 믿지만 일본은 100배로 못 믿고 믿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북한은 중국과의 이빨과 입술 관계라고 지금 밀착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북한은 중국의 그늘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김정은이 말하는 체제 유지는 중국의 그늘 아래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고 북한의 체제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미북 정상회담에서 체제 보장해준다고 하고 난 뒤에 김정은이 한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다. 아주 어려운 거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보겠다. 뭐가 어렵고 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단순한이 아니라 미국이 요구하는 CBID만일까요? CBID만이라면은 트럼프가 CBID가 미북 간 회담의 핵심 주제가 아니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핵심 주제는 뭐냐? 너가 나하고 한편 돼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우리 편으로 오라는 얘기예요. 저는 김정은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수긍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단순한 허풍쟁이가 아니고 그래도 명색이 세계의 대통령, 미국 대통령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허풍으로만 나갈 수는 없습니다. 뭔가 김정은을 변화시킬 빌미를 잡고 바지가랑이를 잡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11월달 중간선거만을 향해서 하는 거라면은 대통령으로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은 스스로 북한을 핵보육으로 인정해주며 북한이 핵을 그대로 가지고 가더라도 폭발할 수 있는 명분도 없으며 더 나아가서는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낼 수 있는 명분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얄팍한 도박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연 안보정당이라는 보수정당이 이런 미국의 전략을 다 읽고 있을까요? 다 읽고 있다면은 민주당이나 진보가 주장하는 대북관, 진보가 주장하는 대미관보다도 한 발을 넘어서는 전략을 내어놓는 것이 안보 전략입니다. 안보 정당입니다.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는 뭘 요구해야 되느냐? 북한에 대해서는 이 정부에게 남북 경협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보다는 비핵화에 대해서 그것을 북한 문제로 던져놓을 것이 아니라 비핵화와 남북 경협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남북 간의, 미북 간이 아니라 남북 간의 채널이라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내놔야 돼요.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한미 군사동맹, 미군 철수 반대, 한미 공동훈련 반대, 중단 반대만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한미 공동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의 진심을 테스트하는 거라면은 거기까지 진심 테스트의 구체적인 증거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려 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반드시 그것이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었는지를 검증을 해라. CBID가 아니고 CD로 넘어서 I가 빠진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얼른 보면은 북한에 대해서 완전 행복이에요. B가 뭡니까? Verifiable. 검증할 수 있는 거예요. CBID의 골자는 Verification입니다. 검증입니다. 검증이라는 건 미국 인력이, IAEA 인력이 북한 땅에 무제한, 무기한, 무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북한으로부터 허락을 받아내는 게 검증입니다. 그게 대전제 조건이 B입니다. B. 그 다음에 I는 뭡니까? irreversible. 불가역적인 거예요. 북한은 미국에게 불가역적인 것까지는 비핵화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거 핵은 그리고 과거 미사일은 어느 정도 없앨 수 있지만 미래의 핵개발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인력과
잠재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리버스블 하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북한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베리피케이션하고 이런 리버스블을 빼는 CD라는 것은 미국이 원하는 만큼 일단은 협조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까지 다 없애는 게 아니라 미국이 원하는 ICBM은 일단은 발사하거나 실험하거나 개발하는 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도 미국은 상당 부분 만족을 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미국의 목적이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뀌어지는 한 북한이 핵탄두를 20개 그대로 갖고 있고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전문가는 40개라고 하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40개의 가능성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그 통계 숫자를 보면 지금까지 나온 제처리 플라토늄이나 이런 양을 본다면은 20개 정도는 상당히 영어로 probable 가능성이 아주 통계적인 가능성이 높은 숫자인데 20개를 북한이 다 틀어지고 있다 해도 ICBM에 대한 엔진과 ICBM을 시험 발사할 수 있는 것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을 미국이 검증한 후라면은 북한이 핵탄두 20개 가진 건 미국은 관여 안 한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거 없애자고 길길이 날뛰지를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된다면은. 보세요.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다 핵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니까 그 가지고 있는 핵을 가지고 미국을 향하지 않는 거예요. 간섭 안 합니다. 미국. 없애라 얘기 안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보는 북한의 순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화가 더 앞선 순서예요. 더 시간을 짧게 하고 더 그 다음에 비핵화예요. 완전한 비핵화예요. 물론 비핵화는 초기 단계 비핵화를 시작해라. 그 초기 단계 비핵화라는 건 미국이 위협이 되는 짓은 더 이상 하지 말고 그게 관련된 것은 전부 폐기해라. 더 이상 핵실험 안 하고 더 이상 ICBM 안 날리면은 그 다음 단계는 너들 경제 활성화 시켜주겠다. 왜 경제 활성화에 한국과 일본이 돈 내라고 하겠어요? 미국이 스크루지라서? 아닙니다. 돈 대주려면 충분히 대주죠. 냉전이 2차 세계대전 후에 마셜 플랜으로 가지고 서유럽 국가 16개 국가 도와준 거는 뭘 때문에 도와줬어요? 돈이 남아 돌아가서? 아니에요. 똑같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이는 것은 전략적인 이유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한국과 일본이 나서서 북한을 자유시장 경제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꾸면은 바로 중국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해줬다. 어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중국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해줄 것이다. 왜 북한이 중국에게 이렇게 중요하냐? 내가 다른 기회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부터 시작하는 송영성 글로벌 디펜스에서 북한의 핵이 왜 공산주의와 관계있고 북한의 핵 개발의 진짜 목표가 뭔지, 왜 그 뒤에 중국이 있는지, 중국은 왜 북한의 비핵화를 원치 않는지를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북한 핵 개발의 시작은 북한의 자발적인 의도라기보다는 중국과 소련의 공산주의 확대를 위한, 마치 6.25 전쟁을 김일성이 일으켜도 좋다고 중국과 소련이 허락해 준 것과 똑같이 거기에 대항하는 하나의 무기로서 북한이 핵 개발하도록 도와주고 허락해 준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 북한 핵을 하루아침에 없애도록 바라기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아니에요. 더더구나 중국이 지금 이렇게 미국과 대적해 나가자고 하고 있는데 중국은 어떤 나라와 접경을 하고 있냐? 16개국하고 접경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 접경하는 이 라인은 미국이 캐나다와 접경하는 것보다 1.86배 더 깁니다. 꾸불꾸불꾸불. 16개국 중에서 소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네팔, 미얀마, 라오스, 북한을 제외하고는 다 미국의 동맹국들입니다. 이 중에서도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나라는 지금 인도 태평양 협력 체제를 했으니까 네팔과 미얀마와 라오스를 미국 편으로 끌어여야 됩니다. 인도는 이미 끌어넣었으니까. 그 전부터였지만, 그러나 인도가 많은 양의 무기를 러시아로부터 사왔는데 이제 미국이 그 무기를 우리 거 사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작년 6월 15일 미국 인도 정상회담 후부터 아주 급격하게 인도와 미국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북한이에요. 왜? 북한은 러시아와도 접경을 하고 중국과도 접경을 하는데, 이 접경을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그 두 나라를 이용해서 미국에 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만 자기 손에 넣으면 일본 한반도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화 시키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확고한 발판이 됩니다. 그 중간에 끼어있는 게 북한이에요. 에? 그러니까 이 북한을 미국은 땅덩어리도 적고 경제적인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전략적인 가치로 볼 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한미군 철수하면 그거 미국 본토에 안 갖다 놓습니다.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평택에 있는 혹은 군산에 있는 평택에 있는 오산에 있는 미군들이 평양에 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만이 중국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과연 보수정당이 이 미국의 생각을 읽고 있을까요? 제가 이걸 방송해가 보내도 보지도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자한당 의원들한테 이런 내용 보내도 제가 넉 달 동안 방송을 만들어 보냈는데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50명 국회의원들 카톡에 들어가가 넉 달 동안 보냈는데 보시는 분이 한두 분 정도밖에 없었어요. 니까이 거 보내는 거, 니까이 거 뭐 별거 있겠어? 공부할 생각도 없어요. 난 한마디로 노골적으로 말해서 정말 무식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 대표가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났는지 몰라도 이번 선거에 있어서 북한에게 각을 세우는 것이, 문정권에 대해서 각을 세우는 데 대해서 그것이 보수정당의 정말 미국의 전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손뼉을 치게 할 수 있었는지 몰라도 이런 미국의 전략을 속속들이 이해했다면 그 톤을 달리 했을 거라고 합니다. 트럼프 간단치 않습니다. 미국 더 간단치 않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뿐만 아니라 향후 10년 내에서 해외에 있는 기지에 주둔 미군을 다 본토로 끌어들일지도 모릅니다. 이때까지 해외기지에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이나 해외기지에 미군을 둔 이유는 세계의 전략기지를 두면서 미국의 경제의 젖줄을 만들고 군사적인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진짜 핵심은 뭡니까? 경제입니다. 이라크 전쟁, 사실은 이라크에 후세인이 화학무기를 써서 화학무기를 가지고 자국민을 죽인 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그 안에는 이라크에는 대량 살상 무기가 있을 거라고 전쟁을 일으켰지만 실제로는 석유 전쟁입니다. 에너지 전쟁이에요. 근데 그 에너지 가지고 미국이 더 이상 고민 안 하게 됐다는 거죠. 2014년 쉘가스를 채굴 했습니다. 한국에도 쉘가스 있어요. 매장돼 있습니다. 그러나 채굴 기술은 미국밖에 없습니다. 쉘가스 지금 발굴해서
미국은 더 이상 에너지에 대해서 걱정 안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로키 산맥 밑에서 발굴된 또 다른 쉘가스의 유전이 매장량이 추정량이 2조 배럴이라고 합니다. 2조 배럴은 미국의 현재 에너지 소요량으로 보면 약 350년을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미군을 해외에 주둔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군사적으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총 군사력이 150만이에요. 이 150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나라가 군사적으로 들어가서 미국화를 시켜야 된다 하더라도 역부족이에요. 군사적으로. 그럼 군사력을 가지고 너무 그런 나라를 들어가서 미국화를 만드는데 소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경제대국이 됐는데. 트럼프가 말하는 주한미군을 여기 둬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거예요. 꼭 한국에 두지 않더라도 한국에 두는 것이 첫째, 한국에 두는 것이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화로 바꾸는데 이게 방해물이 된다면 절대로 도수 안 된다는 거예요.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때까지 북한을 억제하려고 우리가 갖다 놨는데 지금 하는 꼴을 보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도 고마워하지도 않고 도리어 주한미군 두는 것이 한반도 전체를 미국이 원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화 해가지고 통제하는 데에 남쪽에 두는 것이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치를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말 미국을 좀 이해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고 얼마나 중요한 나라, 말로만 한미동맹이 아니라 지금 진보가 집권을 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미국보다 더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둘을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무역 파트너 1위라고 해서 중국을 물고 들어간다? 그럼 우리 체제를 북쪽에 더 가깝도록 만드는 것밖에 안 돼요. 이런 것들을 보수 정당들이 제대로 알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그런 이해를 기반으로 한 안보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에요. 지금까지 실패했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뭐 비대위를 만드니 대표를 바꾼다느니 뭐 온갖 난리를 칠 겁니다. 개인적인 얘기로는 홍 대표가 전번에 대선 때 정말 대선 때 열심히 뛰들였습니다. 대선 물론 뭐 수고했다 인사 한마디도 못 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뭐 기분 나쁘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자기가 좋아가 해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해 준 거지만 대선 지고 난 뒤에 홍 대표는 아드님을 본다고 미국 가가 몇 주 있다가 혜성처럼 다시 나타나서 당대표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자한당 패배를 모두가 자기 책임이라 하고 또 미국 간다고 했습니다. 그때처럼 또 혜성처럼 나타나서 전당대회에 나타나신다면 당대표가 되실지는 모르지만 지금과 같은 자한동의 안보 개념, 안보 의식으로 절대로 대한민국의 진보를 넘어서는 최소한 진보에 상응하는 양당 체제의 구심점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을 지키는 당이 우리라고 보수당이라고 미국에게 설득시키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수들에게 먼저 안보정당이라는 보수당이 먼저 미국을 이해를 하고 국민들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보수당 자체가 미국 전략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길게 더 얘기를 하면 정말 뭐 제가 야 너는 링 밖에서 잔소리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링 밖에 있는 이유가 아닙니다.
애정이 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당에 밖에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황골 탈퇴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가고자 하는 노선을 뭐 어떤 지금 당권을 전부 이미 준비하는 어떤 자한당의 의원은 이때까지 우리 안보 정당으로 되는 게 잘못됐다. 이제는 자유시장 경제에 우리 자한당의 진짜 핵심 가치를 둬야 된다. 전 틀렸다고 봅니다. 안보 정당에 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안보를 제대로 우리가 지켜야 될 안보 가치를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게 문제예요. 안보 정당 포기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접겠습니다. 상당히 길었습니다. 동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매주 다음 주부터 시작될 화요일 이 시사 360과 별개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어떤 국제관계 속에 앉아 있는가 라는 큰 틀에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분석하는 시간을 글로벌 디펜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